안녕하세요. 저희 아빠의 에이징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퇴직 후 나이 들어서 하는 이혼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30년 이상 혼인 생활을 하고 헤어지는 나이를 보면 대략 60세 이상 부부의 이 항혼 이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퇴직 후 나이 들어 하는 이혼이라는 게 한 개인의 가족의 아픔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안 되는 조심스러운 주제입니다만은 언론이나 유튜브 영상에서 말하듯이 최근에 들어 항혼 이혼이 급증하기 때문에 노후 생활의 위험관리 대상으로 둘 정도로 심각한지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은퇴 전문가들은 퇴직 후 나이 들어서 이혼을 하면 경제적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기존 자산이나 연금을 두 사람이 나누게 되어 노인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은퇴 전문 변호사들은 자산이나 연금 분할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알려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돈이라는 게 노후 생활의 현실적인 문제라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좀 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이 부분은 영상 뒷부분에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이 항혼이혼이라는 게 일본에서 유행한 용어이지요. 국내에서는 한 금융사 은퇴연구소에서 퇴직 후 노후의 삶에 관리해야 될 위험 요소로, 다시 말해서 리스크 관리 대상으로 성인 자녀나 금융사기, 또 중대질병, 창업 실패와 함께 이 항혼 이혼을 포함하고 있어서 은퇴 전문가들이 대개 노후 준비를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은퇴 후 나이 들어서 하는 이 항혼 이혼이 최근에 들어 급증한다고 급격히 증가한다고 말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언론이나 유튜브 영상에서는 대체로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혼인이혼 통계 자료에 근거하는 것 같습니다. 한 언론 기사 내용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최근 항혼이혼이 10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2022년 항혼이혼 건수는 15,700건으로 2003년 6,067건에 비해서 3배 이상 증가했고, 또한 2012년 전체 이혼 건수의 7.5%에 불과하던 항혼이혼의 비율이 2021년에는 18.5%로 10년 사이 10% 이상 증가했다라고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혼 건수 숫자만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구 변화의 관점에서 한번 보면 또 다른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20, 30대의 경우는 전체 인구 대비 그 비중이 낮아지고 있고요. 따라서 혼인 건수도 줄어들게 되고 자연히 이혼 건수나 이혼율도 낮아지게 되겠죠. 이에 반해 소위 베이비 부머 세대가 60대 이상 인구 집단에 편입되면서 60대 이상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요. 따라서 이혼 건수도 자연히 증가하고 있다 또는 증가했다고 보는 게 논리적이지 않겠습니까? 60대 이상 인구 증가 추이를 한번 보면요. 2002년에는 501만 명에서 최근에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60대 이상 인구 편입으로 인해서 2022년에는 1098만 명으로 무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60대 이상 노인 세대의 이혼이 최근에 들어와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급격하게 증가했다기보다는 이러한 인구 변화의 기인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결과라고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인생 노년기의 이혼이라는 게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노인 세대의 이혼은 젊은 세대와는 달리 재산 분할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를 이야기하고요. 또 독거 노인의 증가나 우울 증상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자살이나 고독사 또 범죄 충동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2020년 덴마크의 코펜하겐 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그 논문에 따르면 이혼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정서적,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시카고 대학의 연구진이 50세 이상 9,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혼한 남녀나 독신의 심장 건강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나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장병이나 당뇨나 암과 같은 중증 질환에 걸릴 위험도 20%나 더 높고요. 우울증에 걸릴 위험과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험도 더 높았다고 합니다. 한편 미국의 칼튼 대학의 연구진의 결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50세에서 89세 사이 성인 3,335명을 대상으로 평균 혈당 수치를 측정해서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76%를 차지하는 기혼자들은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혈당 수치가 낮아진 데 반해서 이혼 또는 이별을 경험한 사람들은 혈당 수치가 올라가는 등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구팀은 배우자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상대적으로 낮은 혈당 수치를 유지해서 더 건강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에베레스트를 7번이나 등반한 미국의 에드 비에스트는 등반의 성공은 정상에 오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산에서 내려오는 것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윤태영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이가 들면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상하고 상대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서 자기 고집이 강하고 잔소리가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우리가 자신을 계속해서 되돌아봐야 한다고 조언을 합니다. 우리 은퇴자들에게 노예의 삶이라는 게 어찌 보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시간일 겁니다. 하나씩 배우며 살아가는 것 외에 별 도리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 그리고 너그러움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